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 마우이입니다. 마우이는 화산의 용암으로 형성된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화산섬으로 관광, 파인애플, 목축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특히 81곳의 해수욕장과 16개의 골프코스, 10개의 주립공원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계곡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우이는 매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신혼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우이라는 이름은 폴리네시아 신화에 등장하는 괴력을 지닌 대영웅으로 그리스 신화로 치면 헤라클레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와이의 보석, 로맨틱 아일랜드, 마우이를 소개합니다. 마우이의 자랑 호오키파 해변입니다. 이 특별한 해변에 가면 관광객들과 함께 또 다른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들은 매일 해변으로 휴식을 취하러 모이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거북이의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거북이들은 이 지역에서 아무 위험 없이 왕노릇을 하며 푹 쉬다 돌아갑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 동네 거북이가 좋겠네요. 마우이에서 바다 외의 다른 자연을 즐기고 싶으면 폭포도 있습니다. 와이모쿠, 와이카니 등 하와이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폭포들은 마우이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힐링 포인트입니다. 폭포가 싫다면 무지개는 어떠세요? 하와이 지역은 1년에 300일 정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개이고 난 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습니다. 마우이는 빅아일랜드와 같이 화산도 있습니다. 할레아칼라 화산인데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산은 마우이 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상으로 불리는 우라울라 언덕은 해수면으로부터 1000피트, 3000m에 이릅니다. 마우이의 남서쪽에는 초생달 모양의 작은 섬 몰로키니가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성지인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군의 폭탄 실험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산호를 비롯한 250여 종의 열대어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5번째로 큰 섬 몰로카이입니다. 끝에서 끝의 길이는 61km, 38마일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긴 산호초지대가 있습니다. 몰로카이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양식이 아직까지도 보존된 지역으로 그들의 문화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큰 백사장 가운데 하나인 파푸아쿠 비치는 몰로카이 섬만의 특별한 자랑입니다. 마우이 서쪽에 위치한 파인애플 섬 라나입니다. 아름답고 아담한 라나이 섬에 가면 한 개의 주유소와 몇 개의 식당, 그리고 경찰서 하나가 전부입니다. 라나이 섬의 기가 막힌 명소로는 카이올로히아라는 이름의 쉼렉 비치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난파된 선체들이 산호초에 걸린 채 유령처럼 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섬 자체에 돌이 많아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부자들만 찾는다고 소문난 라나이 섬은 리조트 스타일의 멋진 휴양지로 바뀌어 있지만 한때는 최고의 파인애플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와이는 어떻게 최고의 파인애플 생산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하와이와 파인애플의 관계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열대 과일의 넘버원 자리를 두고 바나나를 위협하는 과일 파인애플.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강 유역에서 자라나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맛 좋은 과일이라는 뜻의 나나스라고 불리던 파인애플은 자연과 인간의 힘에 의해 점점 북상하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눈치 빠른 무역의 왕자 콜럼버스 역시 이 과일을 접한 후 스페인으로 가져갔는데 왕족과 귀족들은 이 맛에 매료되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기후에서는 파인애플이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유럽에서는 파인애플을 공수하기 위해 아메리카에서 직접 들여왔으며 당시 파인애플 하나의 가격은 현시가로 $5,000에서 $10,000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의 상징이었던 파인애플은 귀족들조차 쉽게 접할 수 없었으며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잠수함이 산으로 갔는데요. 아무튼 파인애플이 남미에서 북중미로 퍼지던 시절 이 달콤한 과일은 하와이까지 건너갔습니다. 도착한 하와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파인애플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고 결국 사탕수수와 함께 하와이의 효자 농산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인애플 통조림 중에는 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잠시 후 군만두 영상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만두는 서비스요. 오늘은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웬일로 동의보감을 공부하신다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으셨는데요. 영화 제목이 허준인 줄 알았더니 에로 영화 혀준이었습니다. 오늘도 군만두 서비스 영상 나갑니다.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백인들의 세력이 강화되던 하와이 왕국 말기, 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백인 세력들은 선풍기 앞에 촛불이었던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 릴리 우오 칼라니를 밀어내고 샌포드 도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며 하와이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후 하와이가 미국의 준주로 편입되면서 샌포드 돌은 지금의 주지사격인 하와이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그의 힘은 기어가던 군뱅이도 멈추고 인사를 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파인애플을 한 방에 자르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파인애플의 통조림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파인애플 통조림의 판매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사업가들이 하와이로 몰려들며 너도 나도 파인애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인애플 사업에 뛰어들던 사업가들 중에는 샌포드 돌 총독의 사촌동생 제임스 돌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농학부를 갓 졸업한 22살의 제임스 돌은 쟁쟁한 사업가들 사이에서 애송이로 취급받으며 출생증명서에 잉크도 안 마른 어린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촌형의 백이 통했는지 제임스 돌의 회사는 무지막지하게 번영했고 사명을 하와이안 파인애플 컴퍼니로 지으며 1901년 탄생합니다. 당시 파인애플 수확의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한 인부들 가운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한국인들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 오하우섬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와이안 파인애플 컴퍼니는 글로벌 히트 상품 통조림을 생산하며 번성하였고 1922년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의 파인애플 컴퍼니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시 이 회사가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사들인 땅의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27배에 달했으며 라나이 섬에서만
세계 파인애플 생산량의 75%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선을 타던 이 회사는 1929년 대공황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1932년에는 캐슬 앤 쿡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며 파인애플 왕 제임스 돌은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와이안 파인애플 컴퍼니는 사실상 계열사나 다름없는 초라한 구멍가게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하면 돌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했던 시기로 캐슬 앤 쿡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에는 돌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며 칵테일 제조용 파인애플 주스의 판매가 늘어나자 회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1961년 마침내 캐슬 앤 쿡은 하와이안 파인애플 컴퍼니를 완전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필리핀의 바나나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회사는 델몬트와 쌍벽을 이루는 과일계의 양대 산맥으로 성장합니다. 1991년에 들어서는 회사의 이름을 아예 돌푸드 컴퍼니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각종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푸드 컴퍼니의 본사는 LA 인근 다우전옥스에 있으며 하와이에 있던 원조 통조림 공장은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2탄 하와이 사부작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하와이의 상징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오하우를 소개합니다. 120년 전 미국에 첫 발을 디딘 한국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몽 감독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